네, 이번에는 이제 AFC 이스트로 건너왔습니다. 제일 먼저 살펴볼 팀이 뉴잉글랜드 페이트리어츠죠. 지난 시즌에 AFC에서 가장 좋지 않은 성적을 기록을 했었던 뉴잉글랜드 페이트리어츠였고 4승 13패. 저희 기대보다는 한 2승 정도를 더 하긴 했는데 어쨌든 이제 지구 최하위를 기록을 하면서 플레이오프를 탈락을 했습니다. 뭐 가장 큰 이슈는 이제 벨리치 감독과의 이별이겠죠. 지난 음, 시즌 이제 벨리치 감독과 이별을 고한 뉴잉글랜드 페이트리어츠였습니다. 사실 이제 계약 기간은 1년이 더 남아 있었죠. 근데 이제 상호 합의하에 이제 계약을 해지하기로 결정을 했고 2000년부터 뉴잉글랜드에 부임을 해서 이제 2023 시즌까지 24년 동안 이제 한 팀의 지휘봉을 잡았던 그야말로 인제 뭐 왕조를 이끌었던 그 수장이었죠. 음. 톰 브레이디와 함께 6 번의 우승을 만들어 냈고 또 개인적으로는 인제 감독으로서 296 승을 거뒀습니다. 지금 같은 시대에 일반 직장인들이 한 직장을 24년 다니는 것도 그렇게 흔한 일은 아닐 거라고 생각이 돼요. 네, 네. 물론 뭐 공무원분들이나 이런 일부 직군을 좀 제외하면. 근데 어 이런 이제 경쟁이 극도로 심한, 어떻게 보면 뭐 프리랜서죠. 이 프로팀의 감독이라는 자리도. 그리고 이제 정말 교체가 잦은 이런 직군에서 한 팀에 24년이나 있었다는 것 자체를 일단 우리가 좀 리스펙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음. 생각이 들고, 뭐 그 과정에서 뭐 말씀해 주신 그런 우승 횟수라던가 승수 이런 것들도 정말 뭐 역사적으로 남을 만한 엄청난 뭐 커리어를 남겼다, 이렇게 좀 봐야 될 것 같고, 음. 저는 사실 그 잉글랜드 이제 프리미어 리그에 알렉스 퍼거슨 전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감독과 좀 많은 부분이 닮아 있었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음. 일단 뭐 한 팀에서 장기 집권을 하면서 그 팀을 어떤 최고의 커리어를 가진 뭐 그런 팀으로 만들었다는 것도 뭐 당연히 공통점이겠지만, 어떤 강력한 카리스마를 바탕으로 어떤 팀을 이렇게 장악했던 뭐 그런 스타일 이런 것들도 좀 유사하지 않았나, 뭐 그런 음.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네. 사실 이 알렉스 퍼거슨 감독이 자신의 은퇴 시즌에 팀을 리그 우승으로 이끌고 굉장히 좀 뭐 박수 받으면서 떠났던 거에 비해서, 사실 음. 벨리책 감독은 안타깝게도 좀 톰 브레디의 후계자를 찾는데 뭐 결과적으로 좀 실패를 했다고 봐야겠죠. 예, 네. 그러면서 지난 시즌에는 성적이 4승 13패까지 떨어졌으니까 조금 좀 초라한 성적표를 마지막으로 팀을 떠나게 됐다는 것이 조금 차이점이 아니었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네. 저는 개인적으로 좀 그런 생각이에요. 퍼거슨 감독님은 정말 대단하셨던 게 그 20 번째 우승을 만들어 냈을 때는 그 물론 이제 반페르시가 인제 내 안의 작은 아이와 함께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로 가긴 했습니다만 그때 당시에 그 스쿼드를 보면 우승할 수 있는 스쿼드가 전혀 아니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이제 우승을 만들어냈다는 게 정말 대단하다라는 생각이고 사실 그에 반해서 이제 이 벨리책 감독님은 냉정하게 얘기를 하면 물론 이제 왕조의 지분이 상당 부분 있지만 이게 또 "톰 브레이디를 빼놓고는 얘기를 할 수가 없다."라고 얘기를 해야 될 것 같거든요. 톰 브레이디도 사실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톰 브레이디가 이제 슈퍼볼 51 에서 그 말도 안 되는 역전을 할 수 있었던 건 그게 사실은 계속해서 공격팀이 득점을 만들어낸 부분도 있지만 수비팀이 그만큼 버텨줬기도 하기 때문이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같이 가는 거기 때문에 이게 뭐 벨리치 감독이 뭐 퍼거슨 감독보다 대단한 감독이냐 저는 그렇게는 생각 안 하지만 어쨌든 NFL 무대에서는 이런 감독이 없었던 것도 맞고 브레이디와 함께 만들어냈다고 해서 그 왕조를 만들어냈던 그 역사가 뭐 '폄하돼서는 안 된다.' 뭐 그런 생각을 좀 개인적으로 좀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뭐 앞서서 톰 브레이디의 후계자를 좀 찾는 데 실패했다라고 말씀은 드렸지만, 음. 그렇다고 해서 뭐 일부 이제 또 여론에서 나오는 뭐 극단적인 이야기들, 그러니까 "톰 브레이디가 없었으면 뭐 빌 벨리책도 별거 없는 감독 아니냐?"라는 의견에는 저도 이제 전혀 동의하지를 않는다는 걸 조금 더 분명하게 말씀을 드리고, 서로가 있었기에 위대한 왕조를 만들 수 있었다고 저도 생각을 하고 있어요. 네, 그리고 뭐
결과적으로 톰 브레이디가 고트가 되기는 했지만 사실 특히 수비 쪽에서는 어떤 뭐 슈퍼스타 없이도 좀 굉장히 끈끈하게 상대를 좀 숨막히게 만드는 그런 수비 조직력을 만들었던 거는 사실 또 이 벨리책 감독의 어떤 엄격한 규율 그리고 시스템 이런 것들이 있었기에 또 가능한 부분이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네. 그래서 빌 벨책 감독이 뭐 앞으로 얼마나 또 코칭 커리어를 이어갈지는 모르겠지만 네, 지금까지 이룬 것만으로도 정말 NFL 역사상 가장 위대한 감독 중에 한 명인 것만은 네,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인 것 같습니다. 네. 뭐 페이트리어츠를 떠나긴 했습니다만 일단은 뭐 코칭 커리어는 계속해서 이어갈 것으로 보이고 당장 지금 이제 지봉을 잡지는 못했습니다만 뭐 올해 한 해 쉬더라도 이게 NFL 무대가 인제 감독들이 빨리 바뀌는 리그임을 감안을 하면 뭐 한 번 내지는 두 번 정도는 기회가 더 오지 않겠느냐라고 개인적으로 좀 생각을 하고 결국은 인제 그런 거죠. '톰 브레이디 없이도 나도 해낼 수 있다.'라는 걸 한 번은 보여줘야 된다는 그런 인제 생각인데 결국 그러려면 우승을 한 번 더 해야 되는 거고 그리고 인제 이제 감독으로서의 최다승 이 돈 슐라 감독이 지금 이제 347 승으로 최다승을 기록을 하고 있는데 이 기록을 갱신하는 거 요거 두 가지 정도가 인제 '감독으로서 남은 목표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음. 그러니까 브레이디도 이제 벨리책의 품을 떠나서 템파베이에서 한 번 더 우승을 하고 은퇴를 했잖아요. 그래서 아마 그 길을 벨리책 감독도 좀 따라가고 싶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앞서서 이제 패트리어츠에서 296 승을 거뒀다고 말씀드렸는데 빌 벨리책 감독이 사실 뉴잉글랜드에 부임하기 이전에 클리블랜드에서도 한 5 년인가요? 예 감독 생활을 했었어요. 예 그러면서 또 승수를 어느 정도 쌓아둔 게 있기 때문에 벨리책 감독이 지금 333 승을 거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돈 슐라와는 지금 14승 차이죠. 예 그래서 15 승을 더 추가하게 되면 NFL 올 타임 이제 최다승 감독으로 이름이 남게 되는데 그 기록도 글쎄요. 뭐 사람이라면 분명히 좀 욕심이 날 만한 타이틀이 아닌가 싶어요. 예 그래서 뭐 빠르면 한 시즌 뭐 현실적으로는 한 두 시즌 정도가 필요할 것이라고 보여지는데 과연 그 기간을 보장받을 수 있는 기회가 올지 예 그런 부분들을 한번 좀 지켜보겠습니다. 음. 뭐 어쨌든 벨리치 감독의 그 후계자에 대해서 인제 좀 얘기를 해 봐야겠죠. 일단은 제런 메이어 인사이드 라인베커 코치가 내부 승격이 됐습니다. 음. 그러니까 앞서 이야기했던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와 비교해 보면 사실 퍼거슨 감독의 후계자를 찾지 못해서 굉장히 긴 시간 좀 고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지난주에 FA컵 우승을 또 오랜만에 차지를 했었더라고요. 근데 네. 이제 그거는 굉장히 축하할 만한 일이지만 음. 냉정하게 보면 이제 포스트 알렉스 퍼거슨 시대에 리그 우승컵을 한 번도 들어올리지는 못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그게 예. 지금 10년 정도가 됐는데 리그에서는 굉장히 좀 고전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음. 그래서 패트리어츠 역시도 이제 톰 브레이디 그다음에 빌 벨리책 감독이 모두 떠난 상황에서 음. 얼마나 빠르게 이제 다시 왕조의 궤도에 올라올 수 있느냐 이거를 많은 팬들이 좀 기대를 하고 계실 텐데 음. 그래서 이 메이어 감독의 역할이 더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음. 메이어 감독의 어떤 뭐 지금까지의 커리어에 대해서 좀 한번 조사를 해 봤는데 네. 2008년 드래프트 1 라운드 전체 10 번으로 뉴잉글랜드의 지명을 받고 이 패트리어츠 소속으로 프로에 데뷔를 했던 선수 출신입니다. 네 음. 그리고 2015 시즌을 끝으로 은퇴를 할 때까지 패트리어츠의 원 클럽맨으로 활동을 했던 인사이드 라인베커였어요. 그 제런 메이어 감독이 인제 데뷔 시즌을 디펜시브 루키 오브 더 이어를 받았을 정도로 커리어 초반부터 인제 반짝였던 뭐 그런 선수였고 두 번의 프로볼 한 번의 퍼스트 팀 올 프로에도 선정이 됐을 만큼 이제 수상 이력이 꽤나 화려하지만 또 역시나 인제 부상 때문에 좀 일찍 은퇴를 했습니다. 29 살에 인제 은퇴를 했고 그리고 인제 팀이 우승을 차지했던 2014 시즌에도 인제 부상 때문에 플레이오프와 슈퍼볼을 모두 뛰질 못했어요. 뭐 이런 부분이 인제 개인적으로는 좀 많이 아쉬움으로 남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개인적으로 들고 그리고 인제 은퇴 이후의 이력이 더 재밌는데 그 페이트리어츠 코칭 스태프로 합류한 2019 년이거든요. 근데 그 이전에는 뭐 방송 애널리스트 활동을 하면서 그 의료 회사의 또 회사원으로도 근무를 하기도 했습니다. 음.
그러니까 옵툼이라는 데서 뭐 일을 했다고 하길래 이게 뭔가 풋볼과 관련한 무슨 재단인가 무슨 뭐 단체인가 이렇게 좀 궁금해서 찾아봤더니 그냥 정말 의료 회사였더라고요. 그래서 음. 이런 풋볼 어떤 스포츠 세계 바깥에서 또 몇 년 동안 뭐 어떤 커리어를 쌓았던 것이 또 돌이켜 보면 '감독 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꽤나 도움이 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도 들어요. 결국 네. 이 감독이라는 것이 풋볼을 가르치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떤 사람 그다음에 자신이 이제 속한 이 집단, 조직을 관리하는 이제 매니저 역할도 사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잖아요. 예 벨리책 감독도 그걸 굉장히 잘했었던 인물이고. 그래서 이런 좀 특별한 경험이 이제 자신의 감독 커리어에서 얼마나 좀 도움이 될지 그런 것들을 좀 지켜보는 것도 관심이 될 것 같고 사실 분명히 리스크가 있는 인선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뭐 말씀해 주신 대로 코칭 커리어도 굉장히 짧은 데다가 뭐 감독은 고사하고 이제 디펜시브 코디네이터 역할도 맡아 본 적이 없는 인물을 이제 곧바로 감독으로 임명을 했다는 거는 분명히 좀 걱정이 되는 요소기는 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또 긍정적인 면을 좀 찾아보면 선수 시절 때부터 이제 굉장히 풋볼 IQ가 높고 뭐 리더십이 좋아서 이 수비 쪽에 이 시그널 콜러를 맡기도 했었다고 하고 또 주장으로 선임돼서 어떤 선수단의 어떤 지지를 받는 그런 이제 커리어를 또 가지고 있었다고 합니다. 예 그래서 그런 좀 사람의 마음을 사는 어떤 신뢰를 받는 뭐 선수 출신이었기 때문에 예 감독으로서도 또 그런 장점들을 잘 발휘하지 않을까 하는 부분은 또 기대가 되기도 해요. 네. 다만 인제 그 벨리식 감독님이 해 왔던 방식이 인제 현 시대에서는 좀 통하기 어려운 방식이라는 거를 인제 좀 생각을 해 보면 확실히 이제 젊은 피로서 또 새로운 그 리더십으로 팀을 좀 잘 이끌어 갔으면 하는 그런 바람은 개인적으로 있습니다. 음. 그래서 이제 저는 뭐 '뉴잉글랜드가 왜 이 제러드 메이요를 선임을 했을까?' 뭐 여러 가지 생각을 해 봤는데 일단 그 벨리책 감독이 만들어 둔 이 패트리어츠의 문화 그리고 어떤 수비 조직력 이런 부분들은 좀 가져가고 싶어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음. 네 그래서 그거를 선수로서도 경험했고 또 코치로서도 경험을 이제 몇 년간 해 왔던 이 메이요가 그것을 좀 '체득한 인물이다.' 예 이런 데서 좀 높은 점수를 주지 않았을까라는 것이 이제 저의 개인적인 의견이고 음. 뭐 그런 장점들이 일단 좀 잘 발휘되기를 예 구단은 기대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인제 벨리식 감독님이 감독 역할만 한 건 아니었죠. 디팩토 GM의 역할도 맡고 있었기 때문에 타이틀만 안 달고 있었다 뿐이지 사실상 인제 그 전권을 갖고 있었던 벨리식 감독이었는데 이제는 인제 이 역할을 쪼개야 되는 시기가 됐잖아요. 팀을 운영하는 것과 경기장 위에서 인제 선수들을 코칭하는 것을 인제 나눠야 되는 다른 팀과 인제 똑같이 운영을 해야 되는 그런 시기가 됐기 때문에 단장 역시도 인제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엘리 어돌프 스카우팅 디렉터가 인제 내부 승격을 통해서 역시나 또 그 역할을 맡게 됐습니다. 근데 이번에도 자리가 인제 제너럴 매니저가 아니에요. 사실상 인제 이 단장의 역할을 수행을 하게 되는 Executive Vice President of Player Personnel이라는 직함으로 뭐 수행하는 역할은 이제 단장의 역할이 되겠지만 일단은 직함이 어 EVP of Player Personnel 뭐 요렇게 됐습니다. 음. 그래서 뭐 어떤 비하인드가 있었는지까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뭐 다른 팀들처럼 뭐 '정식 GM이 있는 것은 아니다.' 뭐 요렇게 음. 좀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 저희가 이제 벨리책 감독에 대해서 정말 길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뭐 중요한 이슈였고 예 꼭 길게 다뤄야 할 뭐 내용이었던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이제 뭐 자연스럽게 선수단의 변화에 대해서 이제 좀 살펴보면 일단 쿼터백에 대한 이야기를 당연히 먼저 해야겠죠. 예 음. 그래서 지난 시즌에 맥 존스라든가 베일리 제피라든가 이런 선수들에게 기회를 줬지만 결과적으로 뭐 팀이 원하는 수준의 퍼포먼스를 보여준 선수는 없었다고 보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네 음. 그래서 맥 존스는 이제 6 라운드 픽 한 장이라는 아주 뭐 저렴한 대가로 이제 결국 잭슨빌로 떠나보냈고 베일리 제피는 팀에 남아는 있지만 뭐 어떤 당장의 과정에서는 뭐 주전 경쟁을 하는 선수라고 보기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사실상의 인제 주전 쿼터백은 자코비 브리셋입니다. 일단은 인제 '브리치 쿼터백으로 좀 보는 게 맞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일단 FA 시장에서 자코비 브리셋을 데리고 왔고
이번 드래프트 1라운드 전체 3번으로 드레이크 메이라는 선수를 뽑으면서 이제 "장기적인 관점에서의 주전 쿼터백을 영입을 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려야겠죠? 음. 브리셋 같은 경우에는 나름의 뭐 홈커밍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사실 2016 드래프트에서 뉴잉글랜드의 선택을 받았고 거기서 또 몇 경기 뛰면서 또 프로의 맛을 보기도 했었던 브리셋이었는데 사실 1년 만에 이제 콜츠로 떠나면서 이제 계속 다른 팀에서 뛰어왔거든요. 근데 이제 오랜만에 다시 뉴잉글랜드로 돌아오게 됐고 1년 800만 달러의 조건에 이제 계약을 했습니다. 그리고 뭐 아직 시즌 개막까지 좀 시간이 많이 남아 있기 때문에 뭐 막상 시즌이 시작하는 9 월에 가서는 또 이야기가 바뀔 수는 있겠지만 네 저희가 음. 이 녹화를 하고 있는 5월 말 시점에 현지 뉴스들을 좀 종합해 보면 일단 1주 차에는 메이에게 좀 적응할 시간을 주고 브리셋이 먼저 주전으로 나설 것이라는 그런 예측들이 많은 것 같아요. 네. 아마 인제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브리셋이 주전 쿼터백을 하다가 어차피 지금 그 오펜스 쪽에 스쿼드가 나오지 않기 때문에 공격팀에서의 퍼포먼스가 안 나올 거거든요. 결국은 인제 그 1년 동안 어 액바지 무녀 같은 인제 역할을 하고 그러고 인제 그 메이가 자연스럽게 또 그 주전 자리를 물려받게 되는 그런 그림으로 좀 이어지지 않을까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는데 뭐 어쨌든 인제 그러려면 메이가 잘 성장을 해서 주전 쿼터백으로 자리를 잡아 줘야 됩니다. 네 음. 뭐 가진 장점이 굉장히 많아요. 뭐 일단 신체 조건도 굉장히 좋습니다. 190대 중반의 키 거기다 인제 강한 어깨, 패스 정확도 이런 부분들이 인제 드레이크 메이의 최장점으로 뽑히고 있는 부분들이거든요. 음. 그리고 또 재미있는 거는 앞서 말씀해 주신 이제 그 정도의 키를 가지고 어떤 피지컬을 가지고 있다면 아마도 이 선수는 좀 발은 느리겠네. 그러니까 어떤 '스크램블링을 기대하기는 좀 어렵겠네.'라고 생각하시는 것이 좀 일반적이겠지만 이 음. 선수의 스카우팅 리포트를 살펴보면 또 준수한 스피드를 가지고 경우에 따라서는 '스크램블링도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선수다.'라는 내용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이 음. 굉장히 좀 특이할 만한 뭐 '스카우팅 리포트가 아니었나.' 이런 생각을 해 봤고 실제로 이제 대학에서 주전으로 2시즌 정도 뛰고 왔는데 평균 500 개에서 600 야드 러싱 야드를 또 달렸고 한 8개 정도의 러싱 터치다운을 2년 연속 해 왔더라고요. 그래서 물론 뭐 라마 잭슨이라든가 제일런 허츠처럼 어떤 엘리트 레벨의 기동력을 가지고 뭐 필드를 휘젓고 다니는 스타일은 아니라고 봐야겠지만 상대가 이 메이에 대한 분석을 좀 소홀히 해서 '이 선수 그냥 키 큰 친구니까 뭐 우리가 패스만 잘 막으면 되겠지.'라고 생각했다가는 좀 큰 코 다칠 수 있는 그런 정도의 준수한 스피드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뭐 루키니까 아직 뭐 개선해야 될 그런 부분도 많죠. 어떻게든지 뭔가를 하려 그러다가 너무 많은 야드를 물러나는 세이크를 당한다든가 뭐 결정적인 인터셉션을 내준다든가 뭐 이런 부분들. 그리고 인제 그 상대의 수비를 읽고 대처하는 능력 이런 부분들이 인제 좀 부족하다라는 평인데 사실 마지막에 말씀드렸던 이제 수비를 읽는 부분은 물론 이제 타고나는 부분도 있지만 경험을 통해서 인제 쌓여가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사실 인제 앞쪽에 얘기를 했었던 이 너무 많은 야드의 색을 허용한 그런 부분들 혹은 이제 결정적인 상황에서 인터셉션을 내주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은 글쎄요. 뭐 제가 풋볼을 아주 오랫동안 보진 않았지만 제가 봐온 결과 그렇게 잘 바뀌는 부분은 아닌 것 같더라고요. 이런 부분이 사실은 이제 좀 우려가 되는 부분입니다. 음. 기회가 된다면 좀 톰 브레이디에게 뭐 일일 특강 같은 걸 좀 받으면 어떨까? 그러니까 결국에는 욕심을 버리고 플레이를 버리는 거에 대한 선택지도 있다는 거를 좀 머릿속에 가져가는 그런 것들이 좀 필요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네. 공을 사이드라인으로 버리는 것도 내가 지금 상황에서 뭐 취할 수 있는 최선의 선택이라는 거를 판단할 수 있는 능력 이런 것들이 또 중요한 부분이라고 해야겠죠. 그래서 사실 브레이디가 그걸 저는 굉장히 잘했던 선수라고 생각을 하고 기억이 되거든요. 그래서 네. 만약에 그런 기회가 있다면 뭐 브레이디에게 한번 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언을 구해보는 것은 어떤가라고 좀 메이에게 제안을 좀 하고 싶고, 뭐 결과적으로는 이제 메이를 뽑았으니까 일단 메이가 잘해주기만을 지금 바라야 되는 상황이긴 하지만, 사실 드래프트 때 굉장히 많은 팀들이 이 뉴잉글랜드에 가지고 있던 3번 픽을 좀 노리던 팀들이 있었거든요. 만약에 메이가 좀 적응을 못하고 퍼포먼스가 잘 나오지 않는다면 이때 이 드래프트 픽을 팔지 않은 거에 대한 좀 두고두고 아쉬움에 대한 이야기들이 또 나올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도 좀 들었습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노렸던 팀들이 자이언츠랑 바이킹스였거든요. 뭐 자이언츠의 제안은 사실 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별로 의미 없는 제안이다. 어, 별로 생각할 만한 가치가 크지 않은 그런 제안이었다라는 그런 생각이고, 근데 이제 바이킹스는 얘기가 조금 달라요. 바이킹스가 이제 11번 픽, 23번 픽, 1라운드 픽을 두 장을 갖고 있었는데 요거 두 개에다가 지금 25년도 1라운드 픽까지 얹어 준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1라운드 픽이 세 장입니다. 요거는 한 번쯤 좀 진지하게 고려를 해 보지 않았을까. 이건 안 했으면 사실 문제고, 분명 고려를 해야 되는데 인제 선택을 한 거겠죠. 이게 새로운 감독이 지휘봉을 잡았으니까 새로운 쿼터백을 주면서 팀을 좀 리부트하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에서 인제 픽을 했다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은데, 물론 이제 그런 부분도 나름 일리가 있긴 하지만 이 1 라운드 픽 3 장이 인제 계속해서 눈앞에 아른거리는 거는 이게 좀 '어쩔 수가 없는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이고, 뭐 어쨌든 픽을 했으니까 이제는 메이가 좀 잘해 주기를 바라는 수밖에 없죠. 음. 네. 그리고 이제 러닝백 쪽으로 좀 옮겨가 보면, 저희가 댈러스 이야기를 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이지키엘 엘리엇이 이제 패트리어츠를 떠났습니다. 네, 음. 그러면서 기존에 있던 라몬드레 스티븐슨이 다시 넘버원 역할을 하게 될 것 같고, 워싱턴에서 뛰던 이제 안토니오 깁슨과 3년 1,125만 달러에 영입을 했어요. 그래서 깁슨이 사실 데뷔 후 첫 두 시즌에는 1,000 스크리미지 야드 이상을 해냈고, 뭐 두 자릿수 터치다운도 계속해서 해내면서, 사실 뭐 테리 맥러린, 안토니오 깁슨, 이게 이제 워싱턴의 스킬 플레이어 쌍두마차로 불리던 이제 시기도 있었거든요. 음. 근데 결국에는 뒤이어서 들어왔던 이제 브라이언 로빈슨에게 좀 경쟁에서 밀리면서 좀 존재감이 많이 사라졌던 그런 선수인데, 음. 일단 이 선수를 좀 데려와서 다시 한번 좀 커리어의 반등을 시켜보고자 뉴잉글랜드가 좀 노력을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선수가 사실 대학 시절에는 리시버로 더 많이 뛰었던 선수로 알고 있어요. 네, 음. 그래서 뭐 패스 캐치라던가 패스 프로텍션이라던가 이런 부분에서 분명히 또 강점이 있는 선수거든요. 그래서 일단 패트리어츠는 이 선수가 서드 다운 상황에서 어떤 패싱 게임이 필요한 상황에서 분명히 좀 도움이 된다라는 판단 하에 좀 영입을 한 것 같고, 라몬드레 스티븐슨과 좀 이 스냅을 나눠 가지면서 역할 배분을 잘 해낸다면 이 뭐 브리셋이 됐든 메이가 됐든 뉴잉글랜드의 새로운 쿼터백들에게 좀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러닝백 쪽은 사실은 뭐 '스티븐슨만 있어도 나쁘지 않다, 건강만 하다면.' 뭐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리시버는 그냥 웃음만 나오죠. 지금 이제 그 넘버 원 리시버가 켄드릭 본이거든요. 일단 이거부터가 잘못됐다. 켄드릭 본은 잘 쳐 줘야 넘버 투 리시버, 넘버 3 리시버 정도가 딱 좋은 리시버인데 얘가 넘버 원이다? 이거는 인제 좀 마음이 답답해지는 그런 느낌이 좀 있죠. 음. 뭐 이번 오프 시즌에 전혀 영입이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뭐 미네소타 출신의 KJ 오스본이라던가, 또 음. 드래프트 2라운드 전체 37번으로 워싱턴 대학 출신의 제일린 포크, 뭐 이런 선수들을 뽑기는 했어요. 근데 음. 사실 이 와이드 리시버라는 포지션 자체가 지금 현대 풋볼에서는 굉장히 가치가 높은 포지션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제 프리미엄 밸류를 가진 이제 포지션이 됐는데, 그런 지금의 트렌드를 감안하면 이 패트리어츠의 리시버 그룹은 굉장히 좀 뭐 클래스가 좀 떨어져 보인다. 예. 음. 그래서 뭐 드래크 메이를 이제 결국 새로운 프랜차이즈 쿼터백, 뭐 혹은 뭐 제2의 탐 브레이디로 이제 키우고 싶다면, 다음 오프 시즌에는 반드시 좀 뭐 S급 혹은 A급 이상의 리시버들을 좀 영입을 하는, 그런 노력들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그리고 인제 타이트 엔드 쪽으로 넘어가 보면
일단 이제 주전 타이트엔드였던 헌터 헨리에게 3년 2,700만 달러 계약을 안겨줬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헌터 헨리가 팀에 남았고 오스틴 후퍼를 1년 312만 달러에 영입을 하면서 이제 타이트엔드 쪽을 조금 보강을 한 느낌인데 이게 냉정하게 팀을 업그레이드 시키는 그런 영입이냐? 물론 소폭 업그레이드는 되겠지만 이제 '드라마틱하게 업그레이드가 되는 건 아닌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그러니까 오스틴 후퍼도 이제 한창 전성기에 비하면은 이제 또 많이 폼이 떨어진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서 뭐 당장 드라마틱하게 어떤 패치의 리시빙 옵션의 클래스를 높여주는 선수라고 좀 보기는 힘들다는 생각이 들고 이제 음. 오펜시브 라인으로 넘어가 보면 이제 피츠버그에서 뛰던 추쿠마 오코라포라는 선수를 1년 400만 달러에 영입을 하면서 이 트렌트 브라운의 이탈에 대한 뭐 대체제를 찾았다 이렇게 좀 보면 될 것 같고 음. 라이트 태클 마이클 오네누와도 3년 5,700만 달러라는 이제 대형 연장 계약을 맺기는 했어요. 근데 뭐 냉정하게는 리그 최하위권의 오펜시브 라인으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안 그래도 지금 뭐 최하위권인데 지금 이 2022 년도 1 라운드에서 뽑았던 콜 스트레인지 선수가 지금 무릎 부상을 입었다 그래요. 개막전에 결장할 것이 굉장히 유력하고 아마도 인제 시즌 중반까지 결장할 것 같다라는 그런 지금 이제 리포팅이 나오고 있는데 안 그래도 최악인데 구멍이 하나가 더 나니까 아 굉장히 좀 곤란하다. 결국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인제 이 자코비 브리셋의 운명은 어느 정도 정해져 있다. 이런 게 이제 이런 부분을 통해서도 알 수 있는 거죠. 음. 뭐 어쨌든 인제 이 공격진을 이끄는 새로운 이제 오펜시브 코디네이터가 브라운스에서 왔잖아요. 알렉스 반펠트가 인제 지난 시즌 끝나고 나서 브라운스에서 인제 경질이 됐고 브라운스에서 인제 4년 동안 OC를 영입을 하다가 인제 패츠의 OC로 새로 오게 됐는데 사실은 이제 그 기간 동안의 공격이 '리그 최정상급이다.' 이런 건 아니지만 그래도 중상위권에는 드는 그런 공격이었었거든요. 네 그런 부분들을 생각을 해 보면 뭐 나쁘지 않은 영입일지도 요렇게 좀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충분히 있는 것 같습니다. 음. 그리고 이제 수비 쪽으로 넘어가 보면 현재 뎁스 차트의 주전으로 이름을 올리고 있는 11 명의 선수 모두가 지난 시즌에도 패트리어츠 유니폼을 입고 뛰었던 선수들이에요. 음. 그러니까 어떤 '눈에 띄는 외부 영입이 없었다.'라고 보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네. 거기다가 인제 몇 명의 선수들이 빠졌죠. 뭐 에이드리언 필립스라든가 제이씨 잭슨 뭐 이런 선수들이 지금 빠져 있기 때문에 물론 이제 제이씨 잭슨의 빈자리는 저는 크지 않다라고는 생각을 하는데 이게 업그레이드가 아니면 사실은 인제 어느 정도 선수들이 나이도 먹고 뭐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소폭은 마이너스가 된다.'라고 보는 게 저는 맞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어 뭐 일단은 이제 공격 쪽이 쪼끔 더 인제 급한 감이 있기도 했었고 그러면서 지금 이번 드래프트 보시면 전반적으로 다 공격팀에서 선수들을 뽑았어요. 그러니까 수비팀에서 뽑은 선수가 6 라운드 180 번에 인제 마셀러스 디알이라고 인제 코너백 하나 뽑은 거 제외하고 나면 나머지는 다 오펜시브 팀이거든요. 네 그런 부분을 생각을 해 봤을 때 '오펜스에 대한 어떤 고민들이 굉장히 좀 많지 않았나 팀에서.' 그런 생각을 좀 해 봅니다. 뭐 카일 더거라든가 앰퍼니 제닝스 뭐 요런 이제 기존 자원들과 이제 연장 계약을 맺었다는 이제 소식은 있지만 이제 음. 눈에 띄는 외부 영입이 이제 없었다고 말씀을 드렸고 예. 결국에는 이제 이 제로드 메이어 감독 그다음에 또 신임 디펜시브 코디네이터로 인제 승격이 된 이 드마커스 코빙턴 뭐 이런 인물들이 이 수비 조직력을 얼마나 벨리책 감독이 있었고 좋았을 때만큼 이제 유지를 할 수 있느냐 결국 이제 그런 부분들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 음. 사실 지난 시즌에는 이제 매튜 주돈이 이 팀의 이제 수비 에이스인데 4 경기밖에 뛰지 못하고 시즌 아웃을 당했던 그런 이제 또 악재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음. 이 주돈이 어떻게 어떤 몸 상태로 회복을 해서 다시 뛸 수 있느냐 그리고 지난 시즌에 이제 크리스티안 발모의 좀 성장이 인상적이었는데 과연 그 트렌드를 또 이어갈 수 있을 것이냐 이런 부분들을 좀 지켜봐야 되는 그런 시즌이라고 보여집니다. 네. 저는 사실
뉴잉글랜드 페리티어츠가 드라마틱하게 좋아질 거라고는 생각을 하진 않습니다. 이대로 인제 몇 년도 쪼끔 더 가야 되는 느낌이고 올 시즌은 글쎄요. 예전에 칩스에서 알렉스 스미스가 마지막으로 인제 주전으로 뛰던 시절에 패트릭 마홈스를 인제 뽑아서 레드 셔츠를 입혔잖아요. 네, 올 시즌 이제 그런 느낌으로 운영이 되지 않을까. 물론 인제 그때도 칩스는 강팀이었고 플레이오프를 갔지만 어 페이트리어츠는 올해도 인제 지구 최하위권이 확정적이고 글쎄요. 저는 인제 지난 시즌보다 많아야 1-2승 정도 더 거두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좀 갖고 있습니다. 뭐 뉴잉글랜드라고 하면 이제 근년에 이 벨리책, 브래디 콤비와 함께 여러 차례 우승을 거뒀던 이제 왕조를 누려왔던 그런 팀이기 때문에 뭐 당장 그 단계로 올라서기에는 좀 많은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고 음. 일단 이제 올해의 목표는 이 제로드 메이오 신인 감독 그다음에 드레이크 메이 신인 쿼터백이 제2의 벨리책 브래디 콤비가 될 수 있을까에 대한 어떤 가능성을 보여줄 수 있느냐 그런 가능성을 타진해 보는 그런 시즌이 될 것 같고 현실적으로는 이제 지구 라이벌들이 모두 다 강력해 보여요. 예 사실 패트리어츠를 제외한 나머지 세 팀은 모두 플레이오프에 가도 이상하지 않을 만한 전력들을 다들 보유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음. 일단은 좀 인내가 필요한 시기다라고 정리를 하고 싶습니다. 네. 이렇게 인제 뉴잉글랜드 페이트리어츠에 대해서 얘기를 해 봤습니다.